젊은 시절 당구 좀 쳤습니다. 적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구장을 운영하면 잘할 줄 알았습니다. 멍청한 생각이었죠. 앉아서 돈 벌기는커녕 서서 빚 갚아야 할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2입니다. 32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였습니다. 생산관리 쪽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나오는 거 관리하고 품질 체크하고 납기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했습니다. 퇴근은 밤 9시, 10시가 기본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전화기는 꺼본 적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뭔가 터지면 새벽에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32년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아들 둘 키우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려면 일해야 했습니다. 50 넘어서부터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안 남았으니까요. 아내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33입니다.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손주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29입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용돈벌이 정도 됩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굶을 걱정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고 아파트도 있고 퇴직하면 연금이랑 퇴직금으로 조용히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9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밀려 들어오면서 단가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원가 절감한다고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50 넘은 사람들부터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나이면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젊은 직원들 자리라도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이랑 위로금 합쳐서 2억 4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번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받으면 바로 나갔거든요. 생활비, 대출금, 아이들 학비. 통장에 돈이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 4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쉬려고 했습니다. 32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푹 자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답답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는 마트 일 나가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32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동네에 제 또래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일하러 간 거죠. 할머니들만 공원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끼기도 못하고 집에 있기도 답답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때 친구 종호를 만났습니다. 종호는 저보다 2살 위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놀았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끼리 만나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종호도 몇 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조그만 제조업체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밥이나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종호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는 힘들어 보였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좀 붓고 밥 먹다가 물었습니다.
야, 요즘 뭐 하냐? 얼굴이 좋아졌네? 종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당구장 하나 했어. 당구장? 응. 작은 거 하나? 동네에 당구장이라고요? 의외였습니다. 종호가 당구를 좋아하긴 했습니다. 젊었을 때 같이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당구장을 차릴 줄은 몰랐습니다. 잘 돼? 응. 용돈벌이 되더라. 힘들지도 않고. 종호가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당구장이 생각보다 괜찮아. 손님들 알아서 오고 게임비만 받으면 돼. 힘든 일도 없고 나이 들어서 하기 딱 좋아. 앉아서 TV 보다가 손님 오면 계산하고 그게 전부야. 앉아서 돈 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당구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꽤 쳤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선임이 가르쳐 줬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도 회사 동료들이랑 틈틈이 쳤습니다. 접대할 때도 당구장 많이 갔습니다. 사구 한 500은 쳤습니다. 동네 당구장에서 제법 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당구장 가면 아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공 치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회사 다닐 때 유일한 취미가 당구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구장 하나 해볼까? 아내가 설거지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당구장요? 응. 종호가 하는데 괜찮대. 용돈벌이 된다고.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구장이 요즘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당구 안 치지 않아요?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당구장 가는 거 못 봤습니다. 우리 아들들도 당구 칠 줄 모릅니다. PC방은 가도 당구장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종호가 잘 되고 있다는데요. 종호가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30년 지기인데요. 종호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그날 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당구장 창업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영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구장 사장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월 500 번다. 앉아서 편하게 한다. 나이 들어서 하기 좋다. 퇴직하고 시작했는데 인생이 편해졌다. 스트레스 없다. 건강해졌다. 다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 속 사장님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구는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32년 동안 싫어하는 일 억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야근하기 싫어도 야근하고 상사한테 깨지면서도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나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당구장 해보고 싶어. 진짜요? 응.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아볼게. 안 되면 안 하면 되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잘 알아보고 해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당구 안 친다. 그 한마디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종호가 잘 된다. 유튜브에서 다들 좋다고 한다. 그것만 믿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요. 아내가 그랬는데 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조사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당구장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젊은 손님이 없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냥 종호가 잘 된다니까.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종호 당구장에 갔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평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당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아, 맞다. 요즘은 실내 금연이지. 예전 냄새가 벽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명이 좀 어두웠습니다. 당구대 위에만 불이 환했습니다. 손님이 4~5명 있었습니다. 다들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조용하게 공을 치고 계셨습니다. 가끔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호가 카운터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구 중계였습니다. 야, 왔어? 응. 구경 왔어. 들어와. 커피 줄까? 종호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줬습니다. 카운터 옆에 앉았습니다. 편하지? 손님들 알아서 치고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돼. 가끔 음료수 갖다 드리고 계산하고. 그게 전부야. 종호가 당구장을 보여줬습니다. 당구대가 6개 있었습니다. 사구대 4개, 포켓대 2개. 인테리어가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좀 낡아 보였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의자 가죽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벌어? 월 400에서 500 정도? 진짜? 응.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용돈벌이는 되지.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남는 게 그 정도야. 400에서 500.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용돈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요. 근데 손님이 다 어르신들이네? 응. 젊은 사람은 잘 안 와. 요즘 애들은 당구 안 치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어르신들이 단골이 되시면 꾸준히 오셔. 젊은 애들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어르신들은 매일 오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이 중요하지. 어르신들이 단골 되시면 안정적이겠지.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구장 자리를 찾았습니다. 역 근처는 너무 비쌌습니다. 평당 20만 원, 30만 원 그랬습니다. 40평이면 월세만 8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주택가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 달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녔습니다. 드디어 괜찮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지하 상가였습니다. 42평 정도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인데 큰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 비싸다 싶었습니다. 종원회보다 50만 원 비쌌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괜찮았습니다.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상가도 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경 500m 안에 당구장이 없었습니다. 독점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손님이 다 내 가게로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당구장 인테리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3군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업체 3천만 원, 두 번째 업체 2,800만 원, 세 번째 업체 2,500만 원. 세 번째 업체가 제일 쌌습니다. 그 업체로 정했습니다. 업체 사장이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지하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당구장은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 제대로 안 하면 손님이 안 와요. 테이블 위가 밝아야 공이 잘 보이거든요. LED 조명으로 다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바닥이랑 벽도 해야죠. 지하라서 습기 차면 당구대 휘어요. 방습 처리해 드릴게요. 벽지도 새로 하고 바닥도 장판 깔고 천장도 좀 손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낮아 보여요. 천장 터서 높이 올리면 시원해 보여요. 하나하나 맞는 말 같았습니다. 사장이 전문가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견적이 나왔습니다. 2,500만 원.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처음에 1,500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1,000만 원이나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부터 대충 하면 안 되지. 당구대를 사야 했습니다. 새 당구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4구대 새 거는 대당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포켓대는 6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6대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중고를 알아봤습니다. 중고 장터를 뒤졌습니다. 폐업하는 당구장에서 내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중고가 대당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건 150만 원 정도. 상태 좋은 중고로 6대 샀습니다. 1,200만 원. 그런데 운반비가 따로였습니다. 당구대가 무겁습니다. 특수 차량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대당 30만 원. 6대면 180만 원. 설치비도 따로였습니다. 당구대 수평 맞추고 고정하는 작업. 대당 20만 원. 6대면 120만 원. 운반비 설치비 합쳐서 300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휴대랑 공이랑 초크랑 잡다한 것들도 사야 했습니다. 휴대 50개 사는데 100만 원. 공 세트 6개 50만 원. 초크 점수판 브러쉬 이런저런 거 합쳐서 50만 원. 총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있어야 했습니다. 지하라서 여름에 덥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요. 업소용 에어컨 2대 설치하는데 300만 원 들었습니다. 카운터랑 의자 테이블도 사야 했습니다. 손님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소파랑 테이블 사는데 100만 원. 카운터 만드는데 50만 원. 자판기 들여놓는데 50만 원. 200만 원 더 나갔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500만 원. 당구대 1,200만 원. 운반 설치 300만 원. 부자재 200만 원. 에어컨 300만 원. 가구 자판기 200만 원. 합치니까 7,700만 원이었습니다. 대략 8천만 원. 처음에 5천만 원이면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가까이 더 들었습니다. 60%나 초과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들어. 시작부터 대충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노후 자금인데 2억 4천 중에 8천이면 3분의 1이에요. 괜찮아. 금방 뽑지. 월 500씩 벌면 1년 반이면 본전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예산이 60%나 초과했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냈고 인테리어도 시작했고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깝잖아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게 되는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당구대가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새 벽지, 새 바닥, 새 조명. 중고 당구대도 손질하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신규 오픈 게임비 할인. 개업 축하 화환이 들어왔습니다. 종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아내도 왔습니다. 작은 아들도 왔습니다. 와, 아버지 멋지다. 아들이 그랬습니다. 고생했어요. 잘 될 거예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습니다. 32년 동안 남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상사 눈치 보고 거래처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장입니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앉아서 편하게 돈 벌면서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날 저녁 손님이 세 팀 왔습니다. 동네 분들이었습니다. 새로 당구장 생겼다고 구경 오신 거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자주 올게요. 다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수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기분 좋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렘은 딱 한 달이었습니다. 첫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개업 효과였습니다. 동네 분들이 구경도 오시고 새로 생겼다고 한번 와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 넘으셨는데 매일 오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오셔서 점심때까지 치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루에 4-5게임씩 치셨습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퇴직 교사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서 서너 시간씩 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5-6분 생겼습니다. 다 60대 이상이셨습니다. 젊은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0게임 정도 돌았습니다. 게임비는 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동네 시세가 그랬습니다. 주변 당구장 가격을 알아봤는데 다들 1,500원이었습니다. 1,000원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더 받으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하루 20게임이면 3만원입니다. 한 달 30일이면 90만원. 여기에 음료수랑 라면 파는 것까지 합치면 12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에 300원. 캔음료 1,000원. 라면 2,000원. 손님들이 가끔 사드시니까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첫 달 매출 120만원. 종호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첫 달 120 나왔어. 괜찮네? 첫 달 치고는 잘 나온 거야. 나도 첫 달에 100 정도였어. 근데 고정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 처음엔 다 그래. 단골 생기면 올라가. 반년만 버텨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렇지. 단골이 생기면 나아지겠지. 반년만 버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월세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전기세가 80만 원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전기세 2-3만 원 나오던 사람이 80만 원 고지서를 받으니까 놀랄 수밖에요. 당구장은 조명이 생명입니다. 테이블 위가 밝아야 공이 보입니다. 당구대마다 조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켜놓습니다. 아침 10시에 열어서 밤 10시까지 영업하니까요. 여름이라 에어컨도 돌려야 했습니다. 지하라서 환기가 안 됩니다. 에어컨 안 틀면 숨이 막힙니다.
손님들이 더워서 못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야 했습니다. 조명이랑 에어컨이 전기 먹는 하마였습니다. 매출 120만 원, 월세 250만 원, 전기세 80만 원, 120에서 330을 빼면 마이너스 210만 원. 첫 달부터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달이니까 개업 비용도 있고 안정화되면 나아지겠지. 단골이 생기면 매출이 오를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구장 일은 생각보다 할 게 많았습니다.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당구대 닦고 바닥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당구대 천에 먼지가 앉으면 공이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매일 브러쉬로 쓸어줘야 합니다. 공도 닦아야 합니다. 손때가 묻으면 미끄러워서 제대로 안 쳐집니다. 1시간 반은 걸렸습니다. 저녁에 문 닫고 나서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휴대 정리하고 공 정돈하고 에어컨 끄고 조명 끄고 금전 등록기 정산하고 내일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음료수 갖다 드리고 라면 끓여 드리고 계산하고 거스름돈 주고 당구대 정비도 해야 했습니다. 천이 헐면 갈아줘야 하고 공이 다르면 바꿔줘야 하고 휴대 TV 다르면 갈아줘야 합니다. 앉아서 편하게 돈 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뭐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 좀 주세요. 라면 끓여 주세요. 저기 공 좀 봐주세요. 계산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내 가게니까 참았습니다. 내가 하는 거니까. 손님들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60대, 70대, 70 넘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조용히 공 치시는 건 좋은데 가끔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휴대가 안 좋다. 새 거 없어요? 공이 너무 낡았다. 새 공으로 바꿔요.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 더 세게 틀어요. 조명이 어둡다. 밝게 해요.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게임비 1,500원 내시면서 호텔 서비스를 원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게임 끝나고 계산하시는데요. 오늘 몇 게임 쳤지? 5게임이요. 7,500원입니다. 뭐? 너무 비싸다. 깎아줘. 깎아달라고 하셨습니다. 1,500원짜리 5게임을 깎아달라고요. 7,500원을. 죄송한데 정가예요. 다른 분들도 다 이 가격에 내세요. 어르신이 얼굴을 찡그리셨습니다. 다른 데는 1,000원인데 여긴 왜 이래? 비싸네? 그러시고는 다시 안 오셨습니다. 1,500원이 비싸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10,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이 5,000원입니다. 영화 한 편이 15,000원입니다. 당구 한 게임이 1,500원. 2시간을 치는데 1,500원. 30년 전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90년대에 1,000원이었던 게임비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1,500원입니다. 라면 값은 5배가 올랐는데 게임비는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구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가격 올리면 손님이 옆 당구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먼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첫 달이니까 다음 달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은 더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개업 효과가 끝난 거였습니다. 새로 생겼다고 구경 오시던 분들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와보시고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골은 생겼습니다. 매일 오시는 김 사장님, 이틀에 한 번 오시는 박 선생님, 그런 분들이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손님이 안 왔습니다. 하루 평균 12게임, 첫 달 20게임에서 40% 줄었습니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12게임 곱하기 1,500원 곱하기 31, 54만원. 음료 라면 합쳐서 20만원. 총 75만원. 월세 250, 전기세 80, 330에서 75 빼면 적자 255만원. 첫 달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세 번째 달은 더 떨어졌습니다. 여름이 끝나갔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밖에서 걷기 좋은 계절이라고 산책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당구장에 안 오셨습니다. 하루 평균 10게임, 매출 60만원, 적자 270만원. 네 번째 달, 9게임, 50만원, 적자 280만원. 다섯 번째 딸, 겨울이 왔습니다. 춥다고 어르신들이 외출을 안 하셨습니다. 당구장도 안 오셨습니다. 8게임, 45만원, 적자 300만원 가까이. 숫자가 무서웠습니다. 5달 만에 1,300만원 가까이 까먹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젊은 사람이 안 왔습니다. 20, 30대 손님은 한 달에 한두 팀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다 심심해서 들른 정도였습니다. 한 번 오시고 다시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안 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구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서 휴대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구 규칙도 모르셨습니다. 사구가 뭔지 포켓이 뭔지 모르셨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당구를 알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우니까요. 선임이 가르쳐 줬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회식 후에 당구장 갔습니다. 접대도 당구장에서 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쳐봤습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군대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회식도 안 한다고요. 당구 배울 기회가 없는 겁니다. 대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PC방, 방탈출, 다트바, 코인 노래방. 재밌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굳이 지하에 있는 어둡고 낡은 당구장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당구장 현실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카페 글들이 나왔습니다. 당구장 사장님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다들 비슷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요. 하루에 5게임도 안 돌아요. 젊은 사람은 아예 안 와요. 어르신들만 오시는데 돈을 안 써요. 게임비 올리면 안 온다고 하시고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접으려고 해도 보증금 때문에 못 접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당구장이 다 힘들었습니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때 2만 5천 곳이 넘었던 당구장이 1만 곳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매년 수천 곳씩 문을 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구가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치니까 수요가 줄고 있었습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다들 힘든 거였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이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종호가 잘 된다니까.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매번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적자가 얼마인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갑니다. 좀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적자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투자금 8천만 원에 적자 2천만 원. 합치면 1억 원이 나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빠졌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 반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까먹었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300만 원씩요? 응. 매출이 안 나와. 손님이 없어. 어떡해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떡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러다가 다 날려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요. 그런데 그만두면 투자금을 못 건집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인테리어비랑 당구대 값은 못 건집니다. 5천만 원 그냥 날리는 거였습니다. 좀만 더 버텨보자. 안 되면 그때 접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단골 어르신들도 하나둘 안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시던 김 사장님이 한 달째 안 오셨습니다. 전화해 봤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안 오시네요. 아이고 사장님, 무릎이 안 좋아서요. 병원 다니느라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그 뒤로 안 오셨습니다. 박 선생님도 뜸해지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오시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셨습니다. 요즘 왜 안 오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오래 서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건강 문제로 하나둘 빠지셨습니다. 새 손님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여전히 안 왔습니다. 1년 동안 적자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투자금 8천만 원이랑 적자 4천만 원.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나간 거였습니다. 남은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래 2억 4천이었는데 반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그만둬야 하나. 진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 투자금을 못 건집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도 인테리어비랑 당구대 값 5천만 원은 못 건집니다. 그냥 날리는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PBA 프로당구 리그가 TV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서 중계했습니다.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선수들이 멋있었습니다. 해설도 재밌었습니다. 시청률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본다고요. 유튜브에서 당구 영상이 인기라고 했습니다. 당구가 다시 뜨는 거 아냐? 기대했습니다. 프로리그 보고 당구에 관심 생긴 사람들이 동네 당구장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안 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프로리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TV에서 보는 화려한 당구장이랑 제 당구장은 너무 달랐습니다. 프로리그 당구장은 조명이 휘황찬란했습니다. 관객석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정장 입고 쳤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제 당구장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벽지, 중고 당구대, 형광등, 어르신들이 조용히 치는 곳,
손님들이 TV 보고 왔다가 현실 보고 실망하는 거였습니다.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습니다. 2년 차가 됐습니다. 적자가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투자금이랑 합치면 1억 6천만 원 넘게 나간 거였습니다. 남은 돈이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래 2억 4천이었는데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더 있다가 다 날려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안 되면 그때 그만두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조금만 더가 계속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두면 투자금을 못 건진다.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가졌습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미 쓴 돈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의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고 있었습니다. 3년 차가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달 3, 400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서너밖에 안 왔습니다. 남은 돈이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당구장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투자금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깎은 거였습니다. 본전도 못 건지는 가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 봤습니다. 당구장은 요즘 안 돼요.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 낮춰보세요. 가격을 4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일주일. 문의 한 건. 전화가 왔습니다. 당구장 보러 갈게요.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초반 남자분이셨습니다. 당구장을 둘러보셨습니다. 당구대가 중고네요? 예, 중고입니다. 상태가 별로네요? 잘 관리했는데요? 가격이 얼마까지 되나요? 4천만 원이요. 에이, 너무 비싸요. 2천만 원이면 살게요. 반값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싸요. 인테리어만 2,500 들었어요. 에이, 인테리어 이거 다시 해야 해요. 당구대도 바꿔야 하고 2천이면 많이 주는 거예요. 협상을 했습니다. 2,500까지 올렸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매물로 걸어뒀는데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500만 원에 넘겼습니다. 8천만 원 들인 걸 2,500만 원에 판 겁니다. 5,500만 원 손해. 거기에 3년 동안 적자 1억 2천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투자금,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2,500만 원, 당구대 1,200만 원, 운반 설치 300만 원, 부자재 200만 원, 에어컨 300만 원, 가구 자판기 200만 원, 합계 7,700만 원, 대략 8천만 원, 판매 금액 2,500만 원, 투자 손실 8천 빼기 2,500, 5,500만 원 손해, 운영 적자 1년차 4천만 원, 2년차 4천만 원, 3년차 4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 총 손실, 투자 손실 5,500만 원, 운영 적자 1억 2천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 숫자를 보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1억 7,500만 원, 거의 2억 원, 2억 4천으로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 남았습니다. 3년 만에 70%가 사라졌습니다. 더 무서운 계산을 해봤습니다. 3년 동안 당구장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평균 몇 게임 돌았을까? 초반에는 15게임 정도. 나중에는 5게임도 안 됐습니다. 평균 내면 하루에 10게임 정도. 3년이면 약 1000일입니다. 10게임 곱하기 1000일. 10,000게임 정도 돌린 거였습니다. 10,000게임에 1억 7,500만 원 날렸습니다. 나누기 해봤습니다. 1억 7,500만 나누기 17,500원. 한 게임에 17,500원 손해본 셈입니다. 손님한테 게임비 1,500원 받으면서 저는 17,500원씩 까먹은 거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올수록 손해였습니다.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장사 자체가 손해였습니다. 대안이랑 비교해 봤습니다. 당구장 안 하고 그냥 동네 당구장에서 놀았으면 어땠을까요? 게임비 1,500원. 하루에 10게임씩 3년 동안 쳤다고 칩시다. 10,000게임 곱하기 1,500원. 1,500만 원입니다. 저는 1억 7,500만 원 날렸습니다. 1억 7,500 빼기 1,500. 1억 6천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당구를 치는데 사장하면 1억 7,500 손해. 손님 하면 1,500만 원 지출. 1억 6천만 원 차이.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비교도 해봤습니다. 1억 7,50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여행 2박 3일에 100만 원이라 치면 175번 갈 수 있습니다. 매달 5번씩 3년 동안 제주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일주일에 300만 원이라 치면 58번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58번. 고급 호텔 1박에 30만 원이라 치면 580박 잘 수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호텔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요. 1억 7,500만 원을 연 5% 정금에 넣으면 1년에 875만 원 이자가 나옵니다. 월 73만 원. 아무것도 안 해도 월 73만 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월 3,400만 원씩 까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 아프고 다리 붓고 기회비용도 계산해 봤습니다. 3년 동안 회사 다녔으면 어땠을까요? 명예퇴직 안 하고 정년까지 버텼으면요? 제 연봉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3년이면 2억 1천만 원. 거기에 퇴직금 더 받았을 겁니다. 3년 더 다니면 2천만 원 정도 더 받았을 거예요. 합치면 2억 3천만 원. 저는 2억 3천만 원 벌 수 있는 3년을 버리고 1억 7,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더하면 4억 원 차이입니다.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7천만 원입니다. 3년 만에 1억 7,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늙어서 병원비 쓰고 손주 용돈 주고 할 돈이었습니다. 그걸 3년 만에 70% 날렸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우리 노후는 어떡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60 넘어서 처음 울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안 울었습니다. 상사한테 깨져도 참았습니다. 야근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울었습니다.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달콤한 말을 믿었을까요? 앉아서 돈 번다.
편하게 한다. 나이 들어서 하기 좋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시장을 몰랐습니다. 당구장이 사양산업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2만 5천 곳이 만 곳으로 줄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매년 수천 곳씩 문 닫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종호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창업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당구장이 몇 개나 있는지, 몇 개나 문 닫는지, 왜 문 닫는지, 그런 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둘째, 수요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당구를 안 칩니다.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선임이 가르쳐 줬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접대할 때 쳤습니다. 다들 당구를 알았습니다. 요즘은 아닙니다. 군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회식도 안 하고 접대도 안 합니다. 당구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당구 대신 스크린 골프 칩니다. PC방 갑니다. 방탈출 갑니다. 코인 노래방 갑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당구장에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셋째, 게임비가 너무 쌌습니다. 30년 동안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90년대에 1,000원이었던 게 2020년대에 1,500원입니다. 라면은 5배 올랐습니다. 커피는 10배 올랐습니다. 영화표는 5배 올랐습니다. 당구비만 50%입니다. 왜 못 올릴까요? 당구장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경쟁이 심해서입니다. 가격 올리면 손님이 안 옵니다. 옆 당구장으로 갑니다. 아무도 먼저 올리지 못합니다. 게임비 올리면 손님이 안 옵니다. 안 올리면 적자입니다.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넷째, 고정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월세 250만 원, 전기세 80만 원, 합치면 330만 원, 매출이 50만 원인데 고정비가 330만 원, 매달 300만 원 가까이 까먹는 구조였습니다. 손님이 와도 안 와도 고정비는 나갑니다. 당구대 안 돌아도 조명은 켜야 합니다. 에어컨은 틀어야 합니다. 월세는 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섯째, 공간 효율이 안 나왔습니다. 당구대 하나가 5평 차지합니다. 당구대 자체는 한 평 남짓인데 사방으로 휴대 휘두를 공간이 필요합니다. 6대면 30평.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하루 15,000원 정도. 월 50만 원. 같은 공간에 스크린 골프장 하면 4배를 법니다. 코인 노래방 하면 2배 법니다. 무인 카페 하면 3배 법니다. 당구장은 공간 대비 수익이 너무 낮았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당구장보다 스크린 골프장한테 빌려주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고 당구장은 밀려나는 겁니다. 여섯째, 경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로운 놀거리가 넘쳤습니다. 방탈출, PC방, 다트바, VR 체험관, 스크린 야구, 볼링장. 젊은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당구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구는 배워야 합니다. 규칙도 어렵습니다. 처음 가면 어색합니다. 방탈출은 처음 가도 재밌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풀면 됩니다.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인스타 올리기도 좋습니다. 당구장은 사진 찍어 올릴 곳이 아닙니다. 지하에 있는 어둡고 낡은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했습니다. 일곱째,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당구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하, 어둡다, 담배 냄새, 아저씨들, 조폭 영화.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당구장은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아무리 해도 이미지가 안 바뀌었습니다. 당구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올드했습니다. 여덟째, 손님층이 한정됐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만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자주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오시면 몇 시간 계시다 게임비 3, 4천 원 내고 가셨습니다. 음료수, 라면 같은 건 안 사셨습니다.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건강 문제로 빠지셨습니다.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러시면서 안 오시게 됐습니다. 새 손님이 안 들어오는데 기존 손님은 빠지는 구조.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홉째, 프로리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TV에서 보는 화려한 당구장이랑 동네 당구장은 달랐습니다.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갔습니다. 되려 역효과였습니다. 프로리그가 당구에 대한 관심은 높였을지 몰라도 동네 당구장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열째, 제가 몰랐습니다. 창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장 조사도 안 했고 수익 구조도 계산 안 했고 손익분기점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종호가 잘 된다는 말 하나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첫째, 수요가 없습니다. 당구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칩니다. 둘째, 수익이 안 납니다. 게임비가 너무 쌉니다. 고정비는 높습니다. 셋째, 대안이 많습니다. 굳이 당구장 안 가도 됩니다. 재밌는 게 넘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카페에 가봤습니다. 당구장 사장님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글을 읽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저도 3년 했어요. 8천만 원 날렸습니다. 접으려고 해도 안 팔려요. 저는 5년 버텼어요. 1억 넘게 까먹었어요. 이제 월세도 못 내요. 퇴직금 들고 시작했는데 다 날렸어요. 아내한테 면목이 없어요. 이제 접으려고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정답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당구장 접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돈 7천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이자가 월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가 마트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 법니다. 저도 경비 아르바이트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입니다. 이틀에 한 번 일합니다. 월 120만 원 정도 법니다. 합치면 월 230만 원. 생활은 됩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당구장 할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니까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은 경비 일이 편합니다. 앉아서 모니터 보고 가끔 순찰 돌면 됩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당구는 여전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당구장에 갑니다. 종원의 당구장은 아닙니다. 종원에도 얼마 전에 접었습니다. 종호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당구장에 갑니다. 게임비 1,500원 내고 2~3시간 칩니다. 아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칩니다. 수다 떨면서 칩니다. 재밌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듭니다.
게임비 1,500원 곱하기 4-5게임 곱하기 4번. 만원에서 15,000원. 1억 7,500만원 날리고 깨달았습니다. 당구가 좋으면 손님으로 가면 됩니다. 사장할 필요 없습니다. 사장하면 1억 7,500만원 날리고 3년 고생합니다. 손님하면 월 만원 쓰고 재밌게 놉니다. 뭐가 나은지 너무 명확합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장 창업 생각 있으십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나, 당구장이 사양산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25,000곳이 만 곳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수천 곳씩 문 닫습니다. 둘, 젊은 손님 없이 어르신들만으로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은 안 옵니다. 어르신들만 오시는데 게임비 3-4천원 쓰고 가십니다. 셋, 월세랑 전기세 300만원 이상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매출이 50만원인데 고정비가 300만원입니다. 매달 250만원 적자입니다. 넷, 3년 이상 적자 버틸 여유 자금 있으십니까? 1억 이상 적자 나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흑자 전환은 어렵습니다. 다섯, 망해도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습니까? 투자금 다 날려도 괜찮으십니까? 노후 자금 없어져도 괜찮으십니까? 5개 다 예면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하지 마세요.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사양산업인 줄 몰랐습니다. 젊은 손님 올 줄 알았습니다. 고정비 그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적자 감당할 여유 없었습니다. 망하면 노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결과는 1억 7,500만원 손실, 3년 고생, 노후자금 70% 증발. 당구 좋아하시면 손님으로 가세요. 월 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당구장 창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자녀한테 못하게 할 거 여러분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